반갑습니다. 김나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강입니다. 지난 이제 2강에 이어서 3강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번까지 했고요. 즉 오늘은 이제 19, 19번째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커져 있습니다.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이라는 항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다룬 것은 이제 제곱, 너무나 익숙하죠. 그리고 우리를 굉장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이 세제곱, 그리고 네제곱도 사실은 이제 네제곱 더하기 네제곱이 등장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앞에 거랑 조금 연관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곱의 제곱, 그쵸? 그리고 y 네제곱도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사실은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5제곱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조금 새로운데 라는 거지.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일단 조건들을 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 제곱에 대한 더하기 값이야. 그러면 한번 글을 사용해 볼까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옆에 어느 항이 곱해져야 이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이 가까워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과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어때요? 이러면 x 5제곱, 우리 분배법칙 통해서 이렇게 x 5제곱 나오고 5제곱 나오고 y에 대한 5제곱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러한 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항식을 곱해주게 되면 다른 항들도 튀어나오게 되지. 무엇이야? 이 친구들 빼고 이렇게 곱해준 거, x제곱이랑 y세제곱이랑 곱해준 항이랑 누구죠? 헷갈립니다. 이렇게 y제곱이랑 x세제곱이랑 곱해준 항도 여전히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진 이 곱하기들을 빼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x세제곱에다가 y제곱,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 x 2개에다가 y 3개, 이 항들을 빼줘야 이제 5제곱들의 합으로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아하, 그래서 내가 잘 구할 수 있는 이 세제곱과 세제곱 친구들에서 얘네를 빼줘야 되는데 우리 인수분해 한 번 더 합시다. 왜요? x 2개, y 2개, x 2개, y 2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제곱으로 2개씩을 한번 빼줄게요. 그럼 앞에 x 나오고 마이너스 앞에 빼줬으니까 뒤에 더하기 y, 이렇게 묶입니다. 보이나요?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잘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곱, 세제곱, xy, x 더하기 y에 대한 값을 다 구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여기 알고 있고요. 6이라고 주어졌고 xy에 대한 값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 값과 x 더하기 y, 이 친구들만 알면 우리는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어떤 것부터 구하러 갈까요? 이 친구가 빨리 구해질 것 같죠?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보면 제곱이랑 xy 있으니까 이 친구 바로 길이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x 더하기 y를 제곱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친구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제곱에다가 더하기 2xy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 6이랑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6이고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집니다. 그러면 4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x 더하기 y에 대한 값은 제곱 루트 씌워주시면 2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경우가 나아졌네. 그럼 조건을 확인해야죠. x, y가 양수이다 라고 떡하니 적어놨으니 이쪽이 탈락. 요렇게 2가 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이 값이 2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 하나 찾으러 가셔야죠.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저 친구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많이 했던 거네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무엇을 빼줄까?
빠르게 출력합시다. 3에 xy에다가 x 더하기 y. 좋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디였죠? 2라고 방금 우리가 구했었고 세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xy 누구였어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x 더하기 y는 여전히 또한 2. 그래서 8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면 곱하기 6 14. 이 지금 2번에 대한 여기 2에 대한 14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머지 수를 다 넣어주겠습니다. 제곱은요 6이었고요. 곱하기 14가 됩니다. 좋아요.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x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곱하기 우리 이 값 2였죠? 이렇게. 그럼 6에다가 14 곱하면 84에다가 2 빼주니까 82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색달랐어요. 왜냐? 잘하지 않던 이 5제곱이 등장을 하면서 제곱이랑 세제곱 곱해주신 다음에 어떠한 필요한 항들을 제거해주자 라는 것까지 잘 적어주시면 우리가 하던 대로 값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잘 해보시고 뭔가 들으면 다 이해는 가지만 왜냐면 다 이제 흐름을 다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내가 먼저 풀 때 여러분들 먼저 풀고 오고 계시죠? 먼저 풀고 올 때 만약 막혔다면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추천하고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 제곱에 대한 값이 0일 때 어떠한 세제곱 3차식에 대한 값을 묻고 있는데 뭐 배수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죠. 그쵸? 누구를? 더 큰 이 3차를 나누고 싶죠. 3차 다항식을. 2차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라. 세제곱. 제곱에 2차에 대한 지금 항은 없기 때문에 한 칸 살짝 띄고 뒤에 더하기 4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눌 때는 이 최고차항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아하, 똑같은 거 잘 지웠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주다 보니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2x 플러스 4. 좋습니다. 그 다음 또한 최고차항 마이너스 x제곱 지우러 가야 되니까 똑같이 해주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핫 위에서 아래를 빼주자. 그러면 오예 잘 지워지면서 3x 플러스 3이 됩니다. 지금 나오게 된 게 1차 위에 나누고 있는 것은 2차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 마지막 라스트 줄은 1차. 그럼 더 이상 나는 나눌 수가 없고 왜? 2차보다 1차가 작으니까 이때는 이제 나머지가 된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뭐죠?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입니다. 몫도 적어줄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저는 주어진 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나누고 있는 다항식에다가 몫이 곱해지고요. 나머지가 3x 플러스 3이 남았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자, 이제 볼게요. 이럴 때 이 왼쪽 이 값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값에 대한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누구예요? 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거 하나뿐이지 이만큼이 0이래. 그럼 곱해져 있으니까 이 전체가 날아가. 맞아요. 여기가 다 0으로 날아가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3차 다항식에 대한 값은 날아가서 남는 나머지였던 3x 플러스 3만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를 구하랬는데 이 친구가 되었어. 3x 플러스 3? 덩어리로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 관련된 게 없거든. 그러면 x를 일단 구해줘서 3x 플러스 3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x에 대한 값은 어디서 구해져? 조건을 다시 봐도 앞만 봐도
값이 나와 있는 조건은 이 2차 방정식 하나뿐이죠.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2차예요. 우리 뭐 하고 싶어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쓰셔야죠. 이제 너무 예전에 배웠다고 떠올리지 못하면 안 돼요. 항상 쓰입니다. 그래서 2차 해주시면 x는 2a분의 a, b, c가 이제 개수라고 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지. 나 근의 공식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서 올라올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을 봐야죠. 걸쳐져 있네.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해진 이 두 가지 값 중에서 이 친구는 음수잖아요. 미안. 그래. 요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이 친구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이 3x 플러스 3 다 했지.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3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더하기 3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2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 루트 5 플러스 6 왜냐면 3이니까 2분의 6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3 루트 5 더 이상 갓난하게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처음에는 나누기로 진행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뭘 해주지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나누기 뿐이거든. 그래서 나누기를 해준 다음에 목 날리시고 딱 남았죠? 이때 3x 플러스 3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에 대한 근의 공식을 썼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그 풀이의 호흡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풀이 그 전략들이 있죠. 풀이법들이 여러 개가 이어지면 좀 더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나 성질이 착착 이어질 때 그 또 재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좀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양수라는 이제 A, B가 있고 조건이 이제 앞에 써 있는데 아까처럼 A는 단,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콤마, B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괄호 안에 또는 이렇게 앞에 써 있을 수도 있겠죠. 놓칠 것 같으면 이제 체크를 해주셔도 좋고 풀다가 할 때 돌아가서 정확하게 보셔도 좋고 A, B에 대해서 제곱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값을 구하여라 라고 많이 보고 있는 이 문제인데 이 친구 서술형이었네요. 그러면 서술형이다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전에 서술형 문제에서도 같은 것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쵸? 같았나? 비슷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를 떠오르지 마시고 새롭게 우리 이거 보면 어떤 항이 필요하더라? 다시 한번 이렇게 공식을 딱 떠올리면 A 플러스 B, 그치? 그 다음에 A 곱하기 B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식을 나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마지막에 어차피 적을 거니까. 왜 A 곱하기 B랑 A 플러스 B가 필요한데 나는 써먹을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빠를까요?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이용하려면 결국은 AB라는 값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더하기 제곱에 대한 곱셈 모식 딱 떠올렸을 때 느껴져요. AB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AB부터 사실은 구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부터 구할게. 어떻게 구할 거야? 주어진 게 지금 제곱이니까 양 둘을 곱하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A제곱 곱하기 이제 B제곱이니까 양쪽에 나와 있는 이 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합차에 대한 곱셈 공식 통해 가지고 4 마이너스 3이 돼요.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치? 그러면 1이 됩니다. 누가? AB의 제곱이. 그러면 AB는 양수인 1 또는 AB는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아하, 조건. 두 양수 AB. 그러면 음수가 될 수 없죠. 미안. 그대 AB가 1이다 라는 걸로 일단 채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AB가 필요했고 다음은 A 플러스 B가 필요했어. 왜인지 다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AB의 A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제곱이 필요하겠다. 주어진 조건이랑 앞에서 구한 AB를 활용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2AB가 됩니다. 주어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더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여기 AB의 값이 아까 1이라고 구했으니까 우리는 2 곱하셔가지고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지워지시고 2 더하는 거니까 6 이렇게 누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그러면 A 더하기 B는 루트 6이거나 마찬가지로 음수인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라는 게 나오니까 이번에도 이쪽이 탈락이겠죠. A랑 B는 두 개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루트 6이다 하는 걸 구해 놓으니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거죠. 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여러 번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차근차근 구해온 것이 A 더하기 B에 대한 값과 그리고 A 곱하기 B에 대한 값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왜 A 곱하기 B랑 왜 A 더하기 B가 필요하지? 라는 게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 이 식을 한번 써보시면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머릿속에 내가 필요한 게 이거구나 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직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구해진 값들을 다 넣어보도록 합시다. A 더하기 B는 루트 6입니다. 루트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의 값은 1이고요. 아까 루트 6이라고 했죠? 이렇게 루트 6에 대해서 3번을 곱해주면 6에다가 루트 6 곱하는 거니까 6 루트 6 그리고 마이너스 3 루트 6 그러면 3 루트 6이라는 이제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맞히시면 되는 거고, 우리 이 문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책에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칸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한번 써보면서 쓰다가 틀리면 다시 지우시고 쓰세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은 서술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식 풀 때는 와다다다 그냥 쓰고 말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을 따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21번보다 어렵더라고. 왜냐? 문제 일단 잘 봅시다.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럴 때 얘를 이 친구로 나누라고 했는데 우리 일전에 이 나누는 친구들에 대한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강인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슥 보자는 거지. 관계성이 있을까? 너희들은 무슨 사이니? 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 이 왼쪽 네모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이 오른쪽인 2x-1이 됩니다. 보여요? 여기에서 곱하기 2로 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2x-1이 되고 있다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일단 써볼게요. 주어진 fx가 쭉쭉 따라가 봅시다. x-2분의 1로 나누니까 몫이
qx가 되면서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데요. 오, 지금 몫을 qx라는 문자에 딸려오는 이러한 다항식을 줬는데 우리 나머지는 깔끔하게 r이라는 그냥 문자 하나 쓰고 있네요. 왜야?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누고 있는 게 여기 1차예요. 1차이다 보니 나머지는 생겨봤자 이제 상수항이죠. 그래서 얘는 x가 없이 그냥 상수항이구나 라는 거를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x 플러스 1을 곱한 그 식을 나누래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이 전체에다 곱해주는 거니까 앞항에도 곱해주고 뒷항에도 곱해줘야겠지. 왜? 분매 법칙. 그래서 x 플러스 1을 여기 2분의 1 qx 이렇게도 곱해줘야 되고 뒤에 x 플러스 1 곱하기 r 이렇게 곱해줘야 일단 fx에다 곱한 식이 된다. 지금 이러한 기다란 다항식의 값을 2x-1로 나눈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인데 아까 우리가 하나의 관계성을 살폈잖아. 앞에 나누던 그 친구보다 2배라고. 그러면 식을 약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요 부분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니까 2x-1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왼쪽 식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어떡해? 2배가 돼버렸잖아. 곱하기 2분의 1을 또 마저 해줘야 원상 복귀가 되겠지. 2랑 2분의 1을 곱해야 곱하기 1이니까 다시 그 값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2를 한번 곱하고 2분의 1을 한번 곱하면서 형태를 살짝 바꿔볼게요. 2를 이쪽에다 곱하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2x-1이 된다고.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만큼을 먼저 곱해준 거야.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면 2x-1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 빼먹으면 안 되죠. 2분의 1이 곱해지는 와중에 나머지 항들 다 곱해주겠습니다. qx 이렇게. 괜찮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새롭게 나누려는 애들이 이제 2x-1로 나누잖아. 이 친구가 등장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주고 다시 곱하기 2분의 1로 돌려준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앞에 이 절반은 이렇게 바꿨어. 뒤에 x 플러스 1r에 대해서는 싹 그대로 적을까? 안 돼요. 이 친구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은 이 친구로 나누고 있죠. 2x-1 1차로 나누고 있어요. 얘 누구예요? 1차잖아요. 1차. 그치? 그러면 얘도 한 번 더 나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r은 그냥 상수 숫자니까 잠깐 빼두고 여기를 포커싱을 두면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기 저는 x 플러스 1을 만들 건데요. 이 친구로 나눌 거니까 2x-1이 곱해진다. 얘로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네모에 있는 x 플러스 1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일단 2분의 1이 필요하지. 맞아. 왜냐면 그래야 이제 x에 대한 계수가 1이 만들어지잖아. 여기까지에 대한 거를 계산하면 x-2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플러스 1에 대한 값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3 해주면 플러스 1이 되지.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해줘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값이 x 플러스 1이라는 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곱하기 r이라는 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찻! 깔끔하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를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 정리할 거냐면 내가 필요한 거는 2x-1로 묶은 그 몫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1 qx예요. 오른쪽은 우리 헷갈리니까 한번 이렇게 분배를 해서 두 번으로 한번 적어줍시다. 그러면 오른쪽은 2x-1에다가 2분의 1 r이 다 곱해진 거고요. 뒤에는 2분의 3에다가 r만 곱하면 되니까 2분의 3 r 이렇게 더해지고 있고 2를 한 번 더 묶겠습니다. 2x-1로. 그렇게 되면 중괄호를 크게 열어서 2분의 1의 x 플러스 1 qx에다가 이쪽 묶이죠? 플러스 2분의 1r 즉 2분의 r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묶이고
더하기 2분의 3r이라는 게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 했다. 왜냐하면 지금 2x-1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러면 딱 곱해져 있는 이 중괄호 값 이만큼이 몫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왜? 뒤에 있는 게 우리 1차로 나누고 있는데 상수 어떠한 수에다가 지금 2분의 3 곱해진 얘도 상수항이잖아. 이쪽 상수항이니까 지금 이 2분의 3r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묻고 있는 몫은 2분의 1 적어줄까요? 몫은 2분의 1 x 플러스 1에다가 qx 더하기 2분의 1. 이 포인트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나머지 상수항인 2분의 3r이 되겠다 라고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문제 쉽지 않았어요. 우리 2분의 2x-1로 묶어주기 위해서 뒤에 부분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긴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그런데 잠깐 한번 설명해 볼까 해요. 짠! 우리 지금 방금 했던 아이고 요 부분 잠시만 여기 아까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있죠. 즉 여기 전개하면 rx 더하기 r이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조금 이제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rx 플러스 r이었어. 전개하면 얘를 지금 2x-1로 나누려고 해. 결국은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문자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2분의 r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r, x 여기 맞춰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거든. 똑같이 나누기를 하던 것처럼 해. 그러면 최고창 x 빼주고 똑같이니까 빼주고요.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2분의 3r 나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봐도 얘로 나누었을 때 지금 몫이 2분의 r이고 2분의 3r이라는 게 지금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몫이 2분의 r이고 나머지가 2분의 3r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이 왼쪽에 보시면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분의 1이고 나머지가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적혀지고 있는 거죠. 괜찮죠? 만약 지금 한 번에 오는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면 방금 했던 느낌으로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풀이가 길지만 한번 직접적으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조금 길었습니다. 그치? 그러면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야지. 굉장해요. 자, 수다리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한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는 것에 이제 접하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뭐지? 언제부터 얼만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주제인데 기출문제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끝에 보는 수능 수학에 대한 예전의 문제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 잡고 지금 고난도 이런 책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적어도 한 번은 정확하게 마스터를 한 뒤에 기출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념이 다 이해됐어 라는 상태로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고난도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다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헷갈렸던 부분도 다져지고 이게 응용하는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난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한 번은 다 마스터해 주시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기출문제라는 것은 1학년 때도 접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2학년과 3학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 수학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은 2학년의 수학과 3학년의 수학이 훨씬 더 중점적이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1학년에 하는 이 수학은
기본 토대예요. 없으면 안 돼요. 토대인데 이제 뭔가 그런 성질이나 더 메인이 되는 것은 2, 3학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기출문제에 대한 비중을, 공부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할 때는 내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 기본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뭐 방학 때나 내 개인 공부의 시간이나 기출 문제를 접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 마스터된 후에, 그리고 2, 3학년 때는 그러한 비중을 더 늘려달라. 그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기출문제가 확실히 그들만의 유형과 색이 있어서 해봄과 안 해봄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는 23번으로 넘어갈게요. 23번부터 우리가 이제 첫 단원에 변별력을 만드는 1특급 문제라고 아예 이름이 되어 있는데, 와, 보니까 이 7로 변별을 하려나 보다 라는 느낌이 오죠. 숫자 5를 주더니 이번에는 7로 늘려버렸구나. 계산의 길이가 늘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 가보자. 우리가 그 5제곱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곱 더한 거랑 세제곱 더한 거랑 곱한 다음에 제거할 항들을 빼줬었다. 기억해요. 이렇게만 말해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7제곱 볼게요. 7제곱인데 이때도 내가 빼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곱해줘야죠. 주어진 조건과 이제 딱 봐서 내가 뭘 곱해줄까를 보는 거지. 주어진 게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요. 얘를 데려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이쪽이 딱 4제곱이 이제 일단은 필요해. 그쵸? 그리고 얘는 사실 앞에서 말했듯이 x의 제곱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의 제곱이라 우리가 하던 그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해줬단 말이지. 근데 얘네를 분배의 법칙해서 나열하면, 전개하면 이 두 항보다 다른 항들이 더 나와. 걔네를 제거해줘야죠. 이 둘 곱하면 x 7제곱이고 이 둘 곱하면 y의 7제곱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곱하면 다른 항들이 튀어나와서 이 친구들을 마이너스 이 큰 선 따라서 세제곱, y 4제곱. 그쵸? 또 나머지 x 4제곱에 y 세제곱. 이 두 항을 제거해 주는 것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세제곱에 4제곱 곱해주시고 여기다가 한 번 더 묶어줍시다. x 3개, y 3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x, y의 세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고, 이쪽은 y고 x지만 제가 x부터 쓸게요.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와도 되겠습니까? 응? 앞에 거 해주면 x 4제곱에 y 세제곱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뒤에 거는 x 세제곱에 y 4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값은 주어졌어요. 7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주어졌네요. 1이라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이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y랑 x 4제곱 한 개, 이제 2개가 필요해요. 하나씩 가봅시다. 누구부터 가고 싶어요? 여긴 너무 잘 보인다. 그치? 얘는 뭐 일단 피하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 x, y부터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핫. x, y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주어졌구나. x 플러스 y랑 세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저 둘을 사용해야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의 x 뿔 y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의 값을 다 데려와서 저 문제 있는 조건의 값 데려올게요.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y 우리 몰라. 지금 얘 찾으러 가는 거고 곱하기 이 x 플러스 y는 1입니다. 1. 이렇게.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이제 끝에 걸쳐져 있는데 지금 보여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7. 여기가 7. 이렇게 됐대요. 내가 지금 1번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이 x, y. 그러면 왔다 갔다 해버립시다. 3xy가
얍 와주시면 마이너스 6.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일단 우리가 여기에 값을 찾았다. 마이너스 2라고. 어디다 적을까? 이렇게 그냥. 좋아요. 그러면 다음 찾고 있는 이 값을 찾으러 가볼게요. 4제곱 더하기 4제곱입니다. 4제곱 더하기 4제곱인데 그럼 한 번에 제곱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y의 제곱, 제곱. 이 값이랑 같잖아.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법이 보이죠. 우리가 늘 하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예요? 이 제곱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데려오는 거지. 여기에 대한 큰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앞에 뒤에 곱해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괜찮습니까? 제가 제곱을 그냥 한 번에 빼준 거예요. 이렇게 데려왔더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인데 누구를 알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방금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몰라요. 이 값을 알아야 이 전체적인 값을 구하잖아. 그럼 사실은 우리가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먼저 필요해요. 그럼 여기부터 구해야 되겠네. 여기부터는 x 더하기 y가 주어졌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2xy입니다. 하이.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주어졌거든요. 1 마이너스 2에다가 xy 방금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5 이렇게 구해지거든.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5고요.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2야. 그럼 값을 넣어줄까요? 하이. 2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면 8 빼주니까 17. 이 지금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17. 그러면 데려옵시다. 하이. 기억해 두시고 17. 그럼 이제 계산 나머지 따라락 해주시면 되는 거지. 7 곱하기 17에다가 마이너스 해주시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1. 그러면 7 곱합시다. 17에다가 7 곱하니까 4 올라가서 119. 하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8. 좋죠. 127. 아유 맞죠? 127. 이렇게 값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7제곱이라고 너무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한 거랑 사실 똑같아요. 여기 숫자만 바뀐 건데 그리고 단 하나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부터 풀어주긴 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풀다 보면 길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네네네. 해보시길 바라고 다시 그럼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가볼게요. 아까 7이더니 이번엔 8이야. 다음엔 몇이니? 8이 뒤는 없네요. 이번에는 8제곱이 또 등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일단은 뭔가 저 알파랑 베타가 세트예요. 생긴 게 막 등장한 게 비슷하게 등장은 했어요. 그러면 한쪽만 일단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딱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따랑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제가 조금 바꿔볼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를 2의 제곱 이렇게 바뀌니까 또 금세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보다는 우리 제곱에다가 양쪽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했었어? 여기다가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번엔 플러스죠? 이렇게 곱해주시면 곱셈 공식에 의해 가지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 1차에 있는 부호 데려가지고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주어진 것이 이만큼 플러스 4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값이 0이래요. 그러면 0을 구해주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한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베타 똑같겠지. 지금 베타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를
2의 제곱이라 쓸까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앞에다가 우리가 베타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우린 뒤가 베타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즉 8? 세제곱 쓸까? 이렇게 될 텐데 앞에서 요만큼이 마찬가지야. 얘도 0이래. 그랬으니까 그대도 0이겠구나. 그러면 너 또한 마이너스 8이겠구나.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 하고 진행을 하시면 틀려요. 왜일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막 뽑아내면 안 돼요.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저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2라면 1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알파 제곱, 즉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지금 제가 여기다 넣고 있어요. 여기다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죠. 얘가 0이라는데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2가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 근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지금 알파는 마이너스 2다라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이 부분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뒤에 이어나오는 복소수랑 이어지게 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곧 등장을 하니까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 마이너스 2일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마이너스 2라고 진행을 할까봐 한번 말을 한 거고, 우리는 이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이 자체를 가져가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핫 8제곱에 대한 값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얘부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수법칙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세제곱이야.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을 약간 이용하게 되면 얘를 전체적으로 제곱하면 이거 뭐예요? A의 6제곱, 그쵸? 3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 A가 2개 더 필요해. 그럼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야 위에 이제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8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수 법칙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A 8제곱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묻고 있는 이 위의 식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A 알파? 여기 A라고 썼네. 알파랑 A 헷갈리면 안 돼요. 또 A 없죠? 더하기 베타의 8제곱 마이너스 128 알파 128 베타, 얘를 구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바꿀게요. 우리 이 부분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64 곱하기 알파 제곱이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 64 알파 제곱 이렇게 내려올게요.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도 그러면 64 베타 제곱입니다. 그래요. 왜? 베타 8제곱도 베타 세제곱에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우리 얘 마이너스 8이라며. 그럼 64 베타 제곱이니까.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28 알파 마이너스 128 베타. 이를 계산할 건데, 우리 지금 문제 조건 보시면 요렇게 두 개의 식이 있잖아. 그럼 이제 살짝 바꿔보면 알파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단항식 이쪽으로 옮기면 2알파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쵸? 그게 마찬가지겠지. 세트야 세트. 아주 그냥 2 베타 마이너스 4가 돼요. 이 둘로 여기를 바꿔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64에다가 2알파 마이너스 4가 들어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2 베타 마이너스 4가 들어와. 마이너스 128 알파 128 베타. 그치? 그러면 여기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곱해주면 128 알파가 나와요. 뭔가 지워질 게 보이지? 마이너스 64에다가 4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56 플러스 128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56.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128 알파 빼주고 마이너스 128 베타 빼주고. 그러면 우리 똑같은 항을 지웁시다. 알파에 대한 식, 베타에 대한
항 이렇게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256이 2개.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우리 마이너스 256이 2개. 그러면 마이너스 215, 마이너스 512 이렇게 값을 내주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제곱이 나왔지만 그보다는 우리 시작할 때 여기를 4를 2의 제곱으로 보시면서 이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을 발견하는 게 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거기까지 구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 사용해서 나머지 진행해 주면 되니까. 괜찮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와, 뭐 난리 법석. 막 3이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하고 한번 봅시다. 또 쫙 봐요. 멀리서 봐. 얘들아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서 보면 우리 여기 앞에 2개 보면 A, B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식이 주어져 있고요. 뒤에는 C, D에 대해서 어떠한 식들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A, B가 쌍으로 놀고 약간 C, D가 친구 이렇게 쌍으로 노는구나 라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세제곱들이 막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리고 C세제곱 D세제곱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얘네를 분배해서 한번 써줄게요. A 3개, C 3개 지금 분배 막 해주는 겁니다. 그럼 A 3개, D 3개 A부터 그러면 이제 B 세제곱끼리 해보면 C 3개, B 세제곱, D 3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거를 전개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묻고 있는 이 기다란 다항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말이에요. 이 4개의 항이 이렇게 잘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 둘을 더한 값은 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썼듯이 이 2개의 3 다항식을 곱한 것에다가 나머지 이 앞뒤에 2 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특히나 세제곱, 세제곱으로 다 묶을 수가 있죠. A, B의 세제곱 그리고 CD의 세제곱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값들은 알아요. 각각 5랑 5래. A, B랑 CD는. 그러면 이 세제곱 길이의 이 다항식들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구해봅시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잖아. 이제 막 출력이 돼야지. 그럼 주어진 값 다 넣을게요. 4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오호. 4의 세제곱 몇입니까? 16에다가 4 곱하니까 64. 마이너스 60. 얘는 4구나. 나머지 C세제곱 더하기 D세제곱. 마찬가지죠? 세제곱에다가 우리 뭐 문자만 바꿔서 써주면 되겠네. C 더하기 D. 이때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CD는 5이고 이때는 C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니까 뒤에도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이땐 마이너스 64. 뒤에는 이제 플러스 60이겠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위에는 4, 밑에는 마이너스 4.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값을 구해보면 우리 여기가 4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4, 마이너스 4 더하기 각각 5랑 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5에 여기 왜 곱하기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우리 이 두 항 더해주는 거였죠? 여기가 더하기 이제 C, D의 세제곱.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도 5. 그럼 5의 세제곱 더하기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5의 세제곱. 25에다가 5패 125. 125 곱하기. 그러면 250에서 16 빼는 거니까 몇입니까 여러분? 234. 이렇게 값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보면 뭐냐 싶지만 지금처럼 제가 접근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죠. 쌍이고 쌍이고 세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풀면 어떨까? 이런 전략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습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